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오늘은 제가 직접 지방직 9급 6월 18일에 있었던 시험을 보고 왔거든요. 한국사를 샘플로 해서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시작할 때 어떤 걸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수험을 손을 놓은 지가 좀 되었고, 여러분들 뭐 초시를 했거나 재시를 했거나 그래서 올해 시험이 잘 안 돼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의 한국사 지식 상태와 비슷합니다. 저는 이번에 16번 그 강조 문제 하나 틀려서 95점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저 같은 상황에서 내년에 제시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한국사를 샘플로 보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풀었고요. 시험장에서 이 시험지를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과정과 풀이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한국사나 뭐 행정학이나 행정법 등등 과목을 공부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할지, 요 사고 과정과 나의 지식 상태를 토대로 여러분들의 그 수업 능력과 비슷한 나의 상태를 토대로 어떻게 대입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험장에 직접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재연을 그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런 문제 애매할 때 내년 시험을 어떻게 얼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하나. 일단은 1번 문제를 마주 합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제가 읽었을 때 소정방이 나왔고, 뭐 기벌포에 도착해서 백제와 마주쳤다. 신라의 목을 베고자 하나 그가 군사들 앞에 나왔다. 요거는 김유신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저는. 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1번은 살수에서 이거는 뭐야? 살수는 을지문덕 아니야? 제꼈죠. 이 흔적 보이시죠? 지금 펜 자국. 그 다음에 바로 2번을 이렇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펜 자국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내가 김유신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2번을 치고 2번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3번이랑 4번 이거 장보고였고요. 요거 지금 대가야를 정발, 이거 예를 들어 모른다, 애매하다, 법흥항인지 진흥항인지 모른다. 그럼 내년 준비할 때는 요 지문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풀면서 요게 해설에 법흥항이든 진흥항이든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르면은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자. 근데 법흥항인지 진흥항인지 써있는 해설을 보고도 내가 이 흐름을 잘 몰라, 이때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부분만 뭐 올인원을 발췌해서 듣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실 이걸 다 알았어요. 시험장에서도 그 5년이 지났어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이죠. 그러면은 넘어갑니다. 내년 대비하실 때 요거 안 보고 이 부분 가볍게 보고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아는데 올인원 이론이나 뭐 요약 강의 이런 걸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제가 20번까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시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실제 시험장에서 2번을 풀었겠죠, 저도. 옳은 것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죠. 우산국 나왔습니다. 이사부도 나왔고요. 나는 봐봐요, 지증왕인 거 썼잖아요. 지증왕 알았죠? 독서상품과 이건 원성왕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끼고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였다. 이거 지증왕이 없죠. 봐봐요. 2번 바로 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전 지급 노구 폐지, 이거 나 신문왕인 거 알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 그 다음에 장문유를 보내 당의 등저를 공격하였다. 이거 발해 무왕이잖아요. 워낙 유명해요. 이 사실도 나는 다 알아요. 그러면은 고대 정치에서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출 문제집에 요게 23년 대비 교재에는 뭐 실려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거를 가볍게 다시 한번 보고 그냥 끝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아는데 내가 이론 강의를 또 듣는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 태백산의 토끼, 사실 요거 2017년 서울시 7급인가 기출이었거든요. 뭐 이상하게 나왔어요. 발에 처음으로 뭐 태백산의 토끼, 뭐 다시마, 사슴, 뭐 돼지, 뭐 솔빈부의 말. 근데 난 이게 발해라는 걸 알았죠. 이렇게 썼죠. 이거 잘 몰라. 그러면은 요 사료를 또 봐요. 동쪽 이천리. 아이고, 이거는 뭐 무조건 빼박이구나, 발해구나. 그래서 봤더니 이거예요. 기억에 나요. 공부를 기억이 나. 그러면 이거 3번 쳤죠,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맞았습니다. 근데 육자평의 관제, 요건 백제야. 구서당 십정은, 근데 이제 통일신라인지 그냥 삼국시대의 신라인지 난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설지 보겠죠, 한번. 그리고 뭐 통일신라다, 아니면 그냥 신라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회의가
되게 쉬운 건데 난 지금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예를 들어 간당간당합니다. 가물가물해요. 해설을 봤을 때 이게 백제라 써있으면 백제라고 짚고 넘어가면 되고 고구려라 써있으면 고구려라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1, 2, 4번 고대 정치를 이렇게 다 대부분 아는데 강의를 또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4번 할게요. 왕의 업적. 저는 뭐 쭈르륵 읽다가 정초 나왔고 뭐 농사직설을 편찬하겠다. 세종 쓰이신 거 보이세요? 제 시험지에 실제로 세종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세종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시험장에서. 세종임이 기억이 난 거예요. 농사직설이라는 게. 그래서 공법을 제정하였다. 1번 그냥 바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요 세 가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저는 지금 솔직히 고백하면은 이게 태종인지 태조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해설자 한번 보고 태종이면은 아 태종이 옮겼구나. 태조면은 아 태조구나. 근데 나는 이거 태종 같아요. 예. 그럼 제 지식 수준 비슷하죠, 여러분들이랑.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이거는 성종 아니야? 근데 지금 또 성종 아니야? 이렇게 내 지식 수준이 그렇잖아요. 세조가 편찬을 시작했고 성종이 완성을 했는지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설지를 한번 보고 성종이면 아 성종 맞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정치 왕의 업적을 또 강의를 듣는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런 말 그만할게요. 어떤 논리인지 제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다 들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알면 끝나는 거예요. 모르면 해설자 한번 보시면 되고. 조광조 등용했다. 이거는 뭐 중종 아니? 확실히 알아. 그럼 이 부분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4번도 맞았고 이제 5번 이들에 대한 것은 사실 경국대전 100년이 되지 않았어. 첩이라는 이유로 요거는 이 이들은 서얼이에요. 사실 저는 향리인지 뭐 중인인지 뭔지 잘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리에 대한 특징을 한번 읽어보고 뭐 노비에 대한 특징, 백정에 대한 특징, 서얼에 대한 특징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근데 서얼임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도 맞았어요. 6번 제2기관 사실 뭐 평농서사, 권신이 뭐 준홍과 좌승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이들을 내줘. 이거 잘 몰라요. 여기선 내가 몰랐는데 쌍기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너무 쉽죠? 예, 과거. 여기서 광종 쓰인 거 보이세요? 그래서 바로 1번 쳤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전민변정도감 이거 공민왕인가? 또 물음표. 내 지식이 지금 그래요. 까먹었어. 그러면 공민왕인지 뭐 충선왕인지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전시가 시행했다. 이거는 공양왕인 것 같아. 고려 말에 마지막. 그 다음 12목을 설치하고 이거는 성종이야. 확실히 알아.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뭐 1시간, 2시간짜리 강의를 들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7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뭐 마산 그 다음에 합법적이고 총탄 4.25 선언문 대학교수단 바로 4.19 혁명 나왔죠. 4.19 혁명에 대한 특징 알고 5.18 알고 6.29 알고 6.30 알면 됩니다. 특징을 알고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요것도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근데 만약에 현대사에 요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이게 언제 시기인지 노태우인지 아니면 전두환인지 모른다. 6.32도 박정희 때인지 이승만 때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해설을 한번 읽었는데도 요건 내가 좀 흐름을 좀 들어야 되겠어. 현대 정치사. 그럼 이 부분만 뽑아서 들으면 됩니다. 이 부분만 뽑아서. 오케이. 근데 저는 이걸 다 알거든요. 지금 지식이 있어.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7번도 맞았고 8번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는 하남, 하사창동 덩치가 큰 석불 고려 쓰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고려 시대의 문화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어. 예, 이런 조각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 세력을 호족이 전주했다. 바로 쳤죠 답을. 이건 뭐야? 신라 지금도 알고 있어요. 풍양조씨 아이고 이거는 조선 후기구나. 성리학의 사림 이거는 조선 초? 이렇게 알고 해설을 봤더니 이게 다 맞았다. 뭐 신라, 조선 후기, 조선 초기 다 맞으면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도 불안해서 혹시나 아이고 요거 내가 잘 몰라. 고려 후기의 문화사를 다시 들을까? 이거 다 모르겠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역사서. 단군 신화가 수록됐어요. 삼국유사 아니야. 제꼈잖아요 바로. 동명왕편 고구려시 이거에 대한 특징 잘 알고 있죠. 발해고 남북국 용어 맞아요.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건 지금 디귿은 정확하게 몰라. 동사 강목은 기사본말체. 아 동사 강목인가? 동국 통감인가? 기사본말체가 맞나? 이걸 잘 모른다. 그러면은 요 역사서 부분 한번 읽어보겠지. 해설을. 네, 해설을 읽어보시고 체득하면 되고, 내가 역사서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어. 기사본말체 특징이 뭐고 이 조선 후기에 아니면 고려시대에 요런 걸 잘 모르겠다. 그럼 이 부분만 뽑아서 이론 강의를, 올인원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지금 내가 알고 모르는 것이 다르단 말입니다. 10번 영조 청계천 준설 바로 나왔습니다. 요 사료 유명하죠. 동국문헌비고 바로 연결돼서 이것도 찍어서 4번. 장용영 찬설 정조 확실히 알아. 나선정벌 효종 확실히 알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억에 잘 남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홍경래의 난 철종인지 순조인지 지금 막 모르죠.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 왕들을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면은 들으시면 되고, 해설 봐도 이거 이해가 안 가면 들으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번 한국사 17개 18개 남아 이런 식으로 많이 푸셨을 거예요. 잘 가하시기 을미사변 1895 썼죠? 시험지에다가 러일전쟁 1904 아직도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요 11번도 독립문이 건립되었다. 1890 몇이었더라? 8이었나 7이었나 몰라. 그럼 해설 한번 보시고 1898이라 써있으면 98이구나, 96이라 써있으면 96이구나 이러고 넘기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연도도 한 번씩 확인하고, 동척이 1908년이었나 7년이었나 잘 모르면은 해설에 8년이라고 써있으면 1908이구나 이러고 한 번 넘기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다 맞았어요. 11번까지. 12번 나도 현당에서 풀면서 신돈이 나왔구나.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공민왕이라고 바로 생각해서 3번 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들이라고 칭했대잖아요. 근데 그 왕이 이이님의 추대로 올랐대요, 왕위에. 근데 나는 이게 우왕인지 창왕인지 몰랐고 일단 우랑 창을 둘 다 썼어. 근데 요거는 아니야. 이종무 이건 조선시대 세종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가물가물해. 그러면 해설 보시고 익히시면 되고, 언젠지. 삼별초가 반란이, 어이구 이거는 뭐 삼별초는 저 위잖아. 쌍성총각 이게 공민왕 같은데, 근데 같은데라고 하면 안 되고, 모르면 또 해설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고려 정치 후기 시대의 정치를 익히면 됩니다. 근데 우왕인지 창왕인지 모르지만 이게 확실히 우왕인가 창왕인가 그래요. 요걸 답치고 맞았습니다. 근데 요게 우왕인지 창왕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위화도에서 회고했던 것도 우왕이구나, 창왕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알고 있는 게 많을 거예요. 13번 물산장려운동 딱 나왔고 3번 찍어서 이것도 맞았는데, 어쨌든 회사량이 언젠지 정확히 모른다. 뭐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는지 잘 몰라. 근데 이걸로 인해 중단된 무슨 운동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조선 일제강점기 시대 경제사를 이거 다 흐름을 잘 모르겠다, 요거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럼 이 부분만 뽑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요것도 통일주체 국민회의래요. 근데 옳지 않은 것은 고르는 거잖아요. 요거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한 거는 나는 이거 유신헌법으로 파악을 했어요. 유신헌법. 그래서 국회에도 해산할 수 있잖아요. 유신헌법 제꼈고, 긴급조치도 할 수 있잖아요. 제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잘 가물가물해. 근데 이제 7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이거는 전두환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2번을 찍고 맞았는데, 다시 이제 내년을 공부한다면은 아닌가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설 보시면 되고, 국회를 동의에 얻어 임명한다. 이것도 여기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 몰랐어.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개헌, 뭐 1차부터 9차까지 요거 잘 모르겠다, 그냥 읽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 부분만 개헌에 대해서 1차부터 9차까지 한번 들으시면 되는 거고, 요 시기순 요것도 바르게 나열한 거, 실제로 관산성 전투 554 성황이 죽은 거, 그 다음에 웅진천도 475 이렇게 쓴 거 보이시죠?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평양천도는 이건 장수왕 아니야? 그러면은 라가 오고 그 다음에 다가 올 거야. 그 다음에 관산성 전투는 저 뒤란 말이야. 그러면은
라가 오고 다가 오고 저 뒤가 이거예요. 관산성전투 554. 근데 신라의 한강 유형 확보, 이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분명히 진흥왕 때인가? 잘 모르면은 이제 한번 또 해설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근데 답은 이렇게 잘 골라서 맞췄습니다. 이 틀렸어요. 16번.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료는요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강조, 고려시대 강조를 인물을 말한 건데 처형했대요. 신하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난 안 하겠다. 고려 사람인데 어찌 신하가 되냐. 그래서 처형했대요. 누군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던 분들이 많을 거고. 근데 답은 강조였고, 근데 이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할 때 이런 사실은 많이 나왔어요. 몇 번 나왔고, 요것도 강의 들어서 많이 아실 텐데, 근데 이 사료가 처음 나왔다 이거지. 이 사료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유추할 거냐? 저는 이게 서희인가? 여기 써인 거 보이죠? 흔적. 서희 하고 물음표를 썼어요. 근데 시험장에서 어쨌든 1번이랑 2번은 이게 윤관이고 2번이 묘청의 난도 김부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전이에요. 아니, 이 사료보다 이게 더 뒤에요. 그래서 1번, 2번은 제꼈고 1번이 뭔지 2번이 뭔지 예를 들어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 다시 볼 필요 없는데 3번 요거는 나도 강조인 걸 알고 있었고 4번이 서희인 걸 알고 있었어. 근데 서희를 찍었다 틀렸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서희는 아니구나. 근데 올인원 때 설명을 한 게 예를 들어 뭐 거란의 3차 침입이 있는데 1차 때는 서희가 협상을 해서 확보를 했고 2차 때 우리가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강조의 난을 거란이 띠껍게 봐서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개박살 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가 죽은 거래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냈으면 이 문제를 맞췄는데 그거를 시험장에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 네. 난이도 상은 아니고 이렇게 유출하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중짜리예요. 이 사료가 비록 처음 봤지만 어쨌든 그 흐름을 알고 과정을 알면 맞힐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틀리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틀리면은 95점 아니. 그래서 나 95점 맞았어요. 근데 맞추면은 좋았겠지만 못 맞춰도 뭐 어쩔 수 없다. 빨리 이거 17번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16번 모르면 별표 치고. 그래서 답은 3번이었는데 요 흐름을 지금 나 지금 술술 설명하죠. 그럼 이거 알아요. 이거 올인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비록 틀렸지만 요 흐름을 알고 있으면은 들을 필요 없다. 틀렸다고 뭐 그 부분 다 올인원 찾아서 듣고 하면 여러분들 제시하시는 분들 내년에 시간 많이 없을 겁니다. 17번 요것도 2라는 걸 뽑아냈어요. 성악지병. 근데 솔직히 시험장에서 저 이황이랑 헷갈렸습니다. 가물가물한 거예요. 성악집도가 이황이고 성악지묘가 2인데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시 한번 하고 동호문답이 있길래 2구나 찍고 넘어갔어. 근데 이황이라고 생각했으면 착각했으면 까먹었으면 뭐 1번 찍었을 수도 있지. 그럼 이 부분을 2와 이황의 비교를 아직도 모르겠으면은 이 부분 한번 읽어봐도 내가 이 성역자들 잘 모르겠다. 그 부분 뽑아서 강의 듣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들을 필요가 없이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실력이면 저는 올인원 강의 한 10시간만 투자해서 발췌해서 들을 것 같습니다. 나머진 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18번 요것도 좀 어려웠는데 많이 틀렸죠. 안중근인데 봐봐요. 한국의 의병이래. 근데 나도 솔직히 안중근이 의병인지 잘 가물가물해요. 근데 만국 공법에 의해 처단됐대요. 근데 우리가 만국 뭘 아나? 만국 평화회의? 그때 헤이그 특사? 그럼 1907년 이쯤인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아마 잘 못 뽑아냈을 겁니다. 그럼 선택지를 봐요. 일본에서 순국했다. 이거는 최익현이랑 뭐 일본에서 순국하신 분들이 많겠지. 근데 한인 애국가 소속이었대요. 이건 봉봉 브라더스 1931년. 요거 알았어요. 그 봐봐. 니은 제꼈잖아요. 그리고 동학평화론을 집필했대요. 안중근 바로 썼어요. 그러면은 이 사료가 나도 안중근인지 몰랐어요. 시험장에서. 긴가민가 해. 근데 디귿이 봐봐. 안중근이고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했대요. 근데 지금 이 흔적 보이세요? 이 리을이 뭔지도 몰라. 근데 골라내야 돼 어쨌든. 근데 보시면은 한인애국단 소속은 아니잖아 안중근이. 그 다음에 뭐지? 일본에서 순국하였나? 근데 안중근은 위순 감옥에서 처형됐다는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헷갈렸을 거야. 그러다가 기억이랑 디귿을 찍으려고 했는데 기억 디귿이 다행히 없어. 네. 근데 디귿은 맞아요. 안중근인 거. 근데 이게 안중근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저도 실제로 그랬고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안중근이면은 요거는 누군지 모르고 이거는 안중근이 아닌 걸 알았잖아. 리순 중국에 있는 감옥이잖아. 그러면은
기억 디귿은 당연히 안 되는데 보기도 없고, 한인애국단 소속도 봐봐, 니은은 안중근이 될 수 없어. 그럼 니은 디귿도 아니에요. 제껴야 돼. 그럼 기억 리을인가? 이거랑 이거? 연해주에서 의병투쟁하고 일본에서 승국한 거.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이거는 이미 이거 두 개인데 한인애국단 소속이 일본에서 승국하였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디귿 리을이, 왜냐하면 안중근이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으면은 내가 모르지만 이거 두 개는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중근 같아. 왜냐하면 이걸 봤더니 안중근 이렇게 파악이 좀 돼. 이 시기도 맞고, 그리고 일본에서 순국한 거는 최익현 떠올랐고, 그래서 저는 이걸 4번을 골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부분을 안중근을 알면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다음 공부할 때 이 부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해설을. 그러면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19번도 이 법률 2분의 1 몰수한다, 이거 농지개혁법 같아요. 근데 이거 재헌국회는 48년 7월이잖아.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이거는 잠깐만, 내가 어떻게 맞췄지 이거? 2분의 2 이상을 몰수를 한다. 이 법률은 재헌국회에서 제정됐다. 그렇지. 48년에 7월에 재헌국회에서 제정하고 요 49년에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49년이 몰라. 그러면 다시 뭐 해설지를 한번 보던가, 기출문제집에서 기본서를 한번 보던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되었다. 이거 요거 그거구나. 반민족 행위, 그 친일 반민족 행위 그 조사법이구나. 요래서 시험장에서 이 제정된 후 개정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49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전이라는 거를 내가 알고 있어서 2번을 찍어서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긴가민가에서 뭐 확실히 못 지었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해설에 대한 설명 읽어보겠지. 근데 우리 현대 광복한 이후에 48년 정부 수립까지 격동의 시기고, 48년에 정부 수립하고 요 과정들을 잘 모르겠으면은 올인원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으면 듣고, 나 같으면은 내년에 이 부분 올인원 한번 들을 것 같아. 이 부분이 이제 1시간, 2시간 이제 강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저 같으면은. 그 다음에 20번도 뭐 이렇게 신채호가 쓴 게 나왔습니다. 신채호 썼죠? 나가 지은 거. 그 다음에 가의 부탁을 받았다. 근데 가는 솔직히 내가 김원봉인 것 같은데 김원봉이라고 자신있게 못 썼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4번 찍고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받고 내년에 제시를 한다면은 저는 필요한 거 아까 뭐 19번 정도나 이렇게 해서 올인원 강의를 한 10시간 정도만 듣고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10분 만에 한국사를 이렇게 풀어서 95점을 받았고요. 내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이런 플로우를 잘 들어보고 얼만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강의를 찾아 듣고, 대부분 기출문제집에 있는 해설을 보시면 이해 갈 겁니다. 아니면 뭐 요약노트나 기본서에 해당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시 기억이 쌓이니까 너무 까먹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 내가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